네, 지난 시간에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하게 된 서사문 요약하기 오늘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해 줄 건데 서사문이기 때문에 줄거리가 있는 글이고 좀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다 읽고 와야 돼요. 그냥 듣지 말고 지금 일시정지하고 첫 번째 제시문부터 읽고 오세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각 글별로 요약하는 거 쭉 했었는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핵심어, 화제 중심으로 파악을 해라. 시는 화대 상정, 화자, 대상, 상황, 정서. 서사문은 육하원칙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국어 시간에 잘 배웠을 테니까 육하원칙이 뭔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입니다. 누가는 주체이고 언제, 어디서는 시공간, 무엇을은 대상이나 상황, 왜는 이유와 목적, 어떻게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서사문을 단순히 요약하시오라는 논제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내 스스로의 요약 없이 논술문 작성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서사문 줄거리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인물 행동의 변화나 어떤 여기 나타나 있는 갈등의 해결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첫 번째 논제를 보면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다 읽었다고 치고 설명을 할 거예요. 다 읽었을 테니까 기차 안에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한 사나이를 만난 거죠. 그래서 뭐 삼국의 옷을 다 이렇게 입고 있는 그 사나이로부터 얘기를 듣는 건데 고향 얘기를 해요. 중력 이유를 한번 보면은 고향에서 오누마라고 하는데 한숨을 쉬어요.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는 풀려 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백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역둔토가 약간 국가 소유나 관청 소유의 그런 땅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회사 동척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요거 그 근대 시기에 일본이 우리나라 땅 수탈하려고 만든 회사죠. 그 배경도 좀 알 수 있겠죠?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나 바치게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엔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3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는 소리는 중이 연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 봄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다. 쫓겨가는 운명이어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에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살기 힘들어서 지금 서간도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고향 둘러보고 벌이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인데 고향이 없어졌어요. 변하고 무어거나 아무것도 없고 집도 사람도 없고 개미 한 마리도 얼씨는 않고 무너졌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썩어 넘어진 석갈에 뚫뚫 구르는 주추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고 10년이 못 되어서 동네 자체가 이렇게 초토화가 됐죠. 그래서 그는 한숨을 쉬며 술 꿀꺽 들이켜고 가슴이 터진다고 하는데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을 뚝뚝 흘려요.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라는 거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는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과거를 일단 볼 건데요. 이게 액자식으로 돼 있고 기차 안에서 그 남자를 만난 게 현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현재에 대한 거는 주제 서술이라는 측면에서는 요약문에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줄거리를 요약할 때는 기차에서 뭐 만났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주체를 쓰면 그입니다. 그 사람. 시간은
근대 시기 구한말에서 일제치하 동척이라는 말이 나왔고 조선 이런 서간도 이런 표현들이 나왔죠. 공간은 그의 고향이죠. 조선이죠.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대상은 지금 고향이 10년도 채 안 된 사이에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척의 횡포. 뭐 방법도 그 횡포이기 때문에 유사해서 굳이 써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육하원칙 중에서 어떤 그 글에는 굳이 시공간이 중요하지 않은 글도 있고 또 어떤 글에는 뭐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은 글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빼고 가능한 대로만 해주면 돼요. 절대적인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시문의 내용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서술 가능하고 꼭 여기에 나온 예시 답안만이 절대적인 그런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파악한 걸 바탕으로 아주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어 보면 주인공의 고향은 일제치하 동척이라고 선을 줄일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횡포로 파괴된다. 표현은 충분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시 답안인데요. 예시 답안을 보면 나는 대구에서 서울로 오는 차 안에서 동양 삼국의 옷을 섞어 입은 사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게 된다. 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일단 열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의 고향은 역둔토를 붙이는 평화로운 농촌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들어서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앞세워 땅을 빼앗고 중간 소작인 제도를 만든다. 실작인들은 동양척식회사와 중간 소작인에게 소작료를 이중으로 착취당하면서 생활이 피폐해진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서간도로 이주하지만 여전히 고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리운 마음에 다시 찾은 고향은 모두가 떠나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가 흘리는 눈물에서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느끼게 된다. 라고 지금 요렇게 과거 얘기랑 현재 얘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줄거리 측면에서만 요약을 해주면 되겠죠. 육하원칙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좀 논제를 보면서 할 텐데 문제를 보면은 논제를 정확하게 일단 파악을 하면 됩니다. 제심은 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탕으로 제심은 나의 주인공과 다의 화자의 태도를 비판하시오.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처음 개요할 때 잘 파악하라고 했었죠. 제심은 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제심은 나의 주인공의 태도와 다의 화자의 태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비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크게 그 개요를 짜보면 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나의 화자의 태도, 주인공의 태도를 알아야 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의 화자의 태도를 알아야 되고 이걸 비판을 해야 돼요. 글자 분량 항상 잘 체크하세요. 700자 내외입니다. 그래서 가 200자, 나 비판 250자, 다 비판 250자. 700자면 꽤 깁니다. 꼼꼼하게 좀 서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가나다 3개를 볼 건데 가도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세요. 지금 읽고 오세요. 멈춤하시고.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가는 시예요. 시니까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화대상정으로 요약을 해볼 거예요. 여기 영하에서 영상으로 지상으로 막 나무가 온몸으로 막 밀고 올라가면서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꽃 피우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그렇게 나무가 이렇게 계절이 지나가면서 꽃 피우는 걸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화대상정으로 한번 해보면 화자는 나예요. 근데 별로 중요한 지금 그 요소는 아니에요. 그냥 관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나무죠. 나무를 관찰하고 있죠. 그래서 상황은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지금 영하에서 영상으로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겨울을 견디고
드디어 4월 지나고 이제 봄에 꽃을 피워요. 그 정서는 화자가 이걸 보고 어떤 정서를 비추고 있는지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예찬하는 거는 또 아니고 조금 느껴지는 건 나무에게서 느낄 수 있는 의지, 나무에게 느껴지는 좀 그래서 사람마다 좀 이 구체적인 서술 내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나무는 의지를 가지고 겨울을 이기고 꽃을 피운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됐죠? 그래서 이 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기억을 하고 나를 볼 거예요. 나 역시 여러분들 지금 읽고 오세요. 멈춤하시고. 그래서 쭉 읽었다고 치고 보면요. 사과꽃이 피기 전 매우의 계절에 이 매우는 매실이 있기 전에 초여름 그 장마 때쯤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가 나오죠. 준 밤늦도록 책을 읽고 모든 책이 다 그의 것이었고 아버지 책, 형과 누나 책 다 닥치는 대로 막 읽어요. 누나가 밭일 속으로 망명한 것처럼 그는 책 속으로 망명했죠. 이게 뭐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플란더즈에게 집 없는 아이, 뭐 나나 쭉쭉쭉쭉 이렇게 내용 어떻게 빠져들고 있는지 읽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런데 뒤에 가면은 어머니 앞에서만은 버젓이 그 책을 펴놓고 읽었는데 어머니는 책 못 읽으시기 때문에 이 그가 아무 책이나 들고 있으면 몸 상하겠다고 말하는 걸 듣고는 죄의식 느꼈다. 좀 죄스럽다. 이거 보고 여기에 초점 맞춰서 뭐 죄책감 이런 식으로 글 쓰면은 안 돼요. 크게 이 작품을 읽어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세계에 푹 빠져들고 있는 그 전체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더 현실적이고 현실보다 더 현실 같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오면서 6카운칙으로 요약하는 거 써볼 거예요. 주체는 누구죠? 그죠? 그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과꽃이 피기 전 매우의 계절의 그 시간 공간 시간 뭐 매우의 계절 근데 뭐 이 계절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공간은 집 어떤 상황인가 지금 누나가 밭일로 망명한 것처럼 책 속으로 지금 그가 망명했어요. 왜? 막 책에 나와 있는 그 모습과 그 또 다른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그래서 책의 세계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방법 뭐 어떤 식으로 뭐 망명을 했는데 지금 현실보다 더 현실이 거짓말 같다. 이야기가 더 현실적이고 그래서 현실을 외면한 채. 그래서 요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그는 현실을 외면하고 책의 세계에 매료되었다. 표현은 사람마다 서술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줘요, 선생님이. 네. 그래서 나의 내용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도 읽고 오세요. 저교라는 그 시인 얘기예요. 근데 약간 냉소적으로 지금 지식인 사회 문단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천박한 욕망, 뭐 치장하고 우아하게 색소폰 불어대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지식인 사회의 이런 구조를 명백히 뚫어보고 있기는 해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움직임들인데 근데 그런 구조를 명백히 꿰뚫어 보면서도 지금 성공하죠. 시인으로서. 그래서 지식인 사회의 이런 구조는 분명히 부정적인 그런 느낌들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카운칙으로 요약을 해보면 요 주체는 나예요. 나는 필명이 저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공간이 뚜렷하게 의미가 있는 작품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요건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인으로서의 성공. 뭐 이유 원인 이것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방법은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지식인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구조를 꿰뚫어 보면서도 이 부정성을 이용을 해서 성공을 한 거죠. 그걸 극복했다거나 뭐 비판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간단 요약을 해보면 나는 지식인 사회의 부정성을 이용해서 시인으로서 성공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논제에 맞춰서 서술을 해야 되는 거는 그 나무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에서 그 책의 세계에 매료된 요 태도를 비판을 해야 되고, 지식인 사회의 부정성을 이용해서 시인으로서 성공한 그 다의 시인을 비판을 해야 돼요. 그 가 입장에서 나를 볼 때는 약간 현실 도피적이죠. 책 속으로 망명하고 책에 빠져든 거니까. 그리고 나무 입장에서 다의 시인은 현실에 편승한 거죠. 현실을 다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도 뭐 개인의 영달을 추구했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핵심적인 거는 간명하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하 원칙으로 이렇게 요약을 한 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요약해야만 비판을 하든 뭘 하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만 읽게 되거나 뭐 잘못하면 뭐 준 얘기 보고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잘못한 거예요. 한쪽만 천착해서 보거나 아니면 너무 범위가 광범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약하는 게 모든 것이 기본이고 요약의 기본은 정확한 읽기예요. 기본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시 답안도 여러분들 자세하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가의 내용을 서술을 해줄 거고요. 나의 내용과 비판을 써줄 거고요. 다의 내용과 비판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표 요약하게 할 때도 얘기해줬지만 먼저 크게 서술하고 작게, 그러니까 점차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서술을 하는 건데 제시문가가 뭔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겨울을 견뎌내며 꽃을 피우는 나무를 형상한 작품이다 라고 크게 써주고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작게 영화의 추위 속에서도 지상의 국권이 뿌리박고 뭐 저저저고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도 제시문 나에서 주인공은 책 속으로 망명한다 라고 큼지막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작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그 출제진들이 봤을 때 이 학생이 정확하게 제시문을 파악하고 있다는 걸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 논제를 볼 건데 요것도 읽고 오세요. 하나는 가는 비문학이고 나는 소설인데 읽고 오세요. 멈춤하시고 읽고 온 거죠? 그러면 논제 보겠습니다. 가의 논지를 연계하여 다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분석하시오. 가의 논지를 연계하래요. 가에 나오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네요. 다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분석하시오. 500자 내외입니다. 항상 불량 조건도 잘 보세요. 뭐 예를 들면 가의 논지 200자, 다에 나타난 문제 상황 300자라는 걸 머릿속에 탁탁 캐치를 하고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겠지만 가는 회전문과 여다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 개념과
그런 핵심어들을 잘 이용을 한다면 회전문은 항상 돌고 있기 때문에 열려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중심과 주변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거고요. 항상 닫혀 있는 그런 문이다 라는 거고, 그에 반해 여닫이 문은 유연하게 열림과 닫힘을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중심과 주변에 구분이 없죠. 네. 그래서 지금 회전문과 여닫이문의 논지를 가지고 다의 문제 상황에 아마 연결을 시켜야 될 거예요. 다가 아니라 나겠네요. 선생님 오타가 났나 보네요. 네, 나를 보면요. 선생님 처음에 보실 땐 무슨 상황인지 해서 2번 읽었어요. 근데 항상 제시문은 2번 읽으세요. 잘 모르겠으면 3번 읽으세요. 제시문 파악이 기본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야 정확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지금 기차역에서 원주민들이 조각상 같은 거 막 팔죠. 근데 지금 기차가 떠나려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막 가격을 막 내려요. 그래서 1실링 6펜스의 사자상을 산 거고, 지금 아내한테 갖다 줬는데, 아내는 그거 보고 어이없어 하는 거죠. 1실링 6펜스에 겨우 이거를 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실망감과 어떤 공허감까지 느낄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2번 읽으면 조금 더 보일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보면 남편을 주체로 해서 먼저 해보죠. 남편이 지금 기차가 막 출발하기 직전이에요. 기차 출발 직전에 기차역에서 원주민으로부터 지금 사자상 구입한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뭐 사자상을 구입했으니까 그 방법은 이걸 팔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원주민의 어떤 절박한 상황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아내도 다른 건 다 같으니까, 근데 아내는 지금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떤 남편의 어떤 원주민의 상황을 이용한 이기심, 배려 없음인데, 선생님이 그냥 이 제시문만 봤을 때 아내는 그 예술품의 가치를 그 가치 그대로 인정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시문이 더 있고 그 중에 논제 일부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다른 제시문들까지 같이 보면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 앞에 있는 회전문과 여닫이문 논지를 연계를 해야 되니까 한번 연계를 시켜볼게요. 회전문은 닫힘을 상징하는 거고 여닫이문은 유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차역 얘기에 나온 남편의 행동이 회전문에 해당할 거고 아내의 행동이 유연함에 될 건데, 남편은 자신과 원주민이 존재한다면 자신만 생각하고 지금 싸게 사야 된다는 자신만 생각하고 원주민에 대해서는 배려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아내는 어떤 원주민의 어떤 이런 상황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좀 유연하게. 선생님이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아내가 예술에 대한 가치 부여도 남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시문까지 같이 봤을 때는 요 남편의 태도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관계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을 착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린 지금 이 2개만 본 거니까 그 예시답안을 이렇게 볼 건데요. 이 예시답안을 보면 조금 2 제시문만으로는 뽑아내기 어려운 용어도 쓰긴 했어요. 그래도 볼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도 크게 작게 원리가 반영이 됐는데요. 첫 번째, 가의 논지를 이야기할 때 가는 회전문과 여닫이문의 특성을 설명하고 사회 구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가가 뭘 얘기하는지 크게 서술했어요. 그리고 즉 하면서 작게 서술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두 번째 문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첫 문장을 이 두 개 제시문만 가지고 뽑아내긴 좀 어렵긴 한데요. 나이는 관광객과 늙은 원주민의 격차로 표현된 계층 간 지역 간의 갈등이 문제로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크게 내용 먼저 서술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자상의 거래에서 원주민이 압박하면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런 얘기가 이제 작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서사문 요약하는 육하 원칙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글의 특성에 따라서 비문학인지 신지 서사문인지 잘 구분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래요. 이번 주는 검정고시 있고 수련회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시고, 선생님이 다음 주 수요일 8월 18일 날 구글 클래스룸에 방학 논술 숙제를 게시를 할 거예요. 그때 구글 클래스룸 잘 확인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계속 내주는 숙제를 제출을 안 해주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잘 배워서 습득을 하고 있는지, 글이 쓸만한지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를 찾는다고 하죠. 여러분들 방학 중이지만 잘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한번 숙제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8월 18일 날 구글 클래스룸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수고했습니다.